안녕하세요, 리뷰대시입니다. 오늘은 애드센스를 합격하고 한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100라는 금액이 내 애드센스 계좌 자체에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0가 되면 그 다음 달에 입금이 들어와요. 근데 이 입금을 받으려고 할 때가 딱 되면은 갑자기 급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디다가 입금을 받아야 내가 환전 수수료냐? 환율 자체를 최대한의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은 다 하게 돼요. 그럼 한번 그걸 딱 정하면 그다음부터는 잘 안 바꾸게 되죠. 근데 이게 막상 할 때는 수익만 나와도 꽁돈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100면 솔직히 10만원 되는 건데 그 10만원에 되게 목숨 걸게 되더라고요. 네. 자,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이 고민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알아봤었는데 제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오늘 내용이. 왜냐하면 저도 제가 금융에 대해서 아는 것도 크게 많지는 않고 제가 알아본 한도 안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선적으로는 보통 웬만한 분들은 그냥 원래 거래하던 주거래 통장에다가 그냥 입금 연결을 해요. 그러면 그 입금을 받을 때의 환율과 환전 수수료가 매겨져요. 근데 조금 더 여기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환율이나 환전을 우대를 해주는 뭐 그런 환전 수수료 같은 걸 우대를 해주는 그런 통장을 또 어떻게 알아봐서 그걸 하게 돼요. 근데 이 환율과 환전 수수료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환율은 그때그때 바뀌게 돼 있고 환전 수수료라는 거는 아무리 우대를 해줘도요, 입금이 넘어오는 구글에 있는 구글의 계좌에서 외국 중간 은행들을 거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통장으로 들어와요. 바로 다이렉트로 딱 쏴주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를 거쳐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라는 게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걸 우대를 한다는 방법 자체는 뭐 은행 차원에서 어떻게 우대를 해주고 조금 더 낮춰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이거를 모르고서 접근하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외화 통장을 만들어 봤어요. 이 외화 통장이라는 게 뭐냐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이거 저 국민은행 외화 통장이거든요. 제가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다 보니까 이제 전 콜센터에다 미리 전화를 해봤어요. 나 국민은행 주거래인데 나 외화 통장이라는 거 뭐 달러로 입금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있냐 이 얘기를 먼저 해봤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가지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냥 동네에 있는 국민은행을 전 갔어요. 가가지고 외화 통장 만들러 왔다고, 나 달러 입금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서 근데 이제 그분들도 뭐 애드센스로 뭐 이렇게 받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자세히는 모르시니까 그냥 우선 난 외화 통장, 달러로 받을 수 있는 외화 통장을 만들 거다. 근데 이게 입출금 관련돼 가지고 수수료는 어떻게 붙느냐 이걸 이제 중점이니까 그걸 물어봤죠. 근데 이게 생긴 건 그냥 통장이에요. 생긴 건 그냥 통장이고 뭐 요 스위프트 코드랑 뭐 은행 이름이랑 뭐 영문으로 내 이름 넣는 거 그건 통장이랑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하던 내용에 마저 얘기를 할게요. 이 외화 통장의 장점은 이거예요. 입금액 자체가 달러로 찍혀요. 한화로 환전이 된 금액이 찍히는 게 아니라 $100를 구글에서 나한테 입금을 했으면 나한테 수수료가 제외된 얼마가 찍히는지를 내가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로 보낸 돈은 거기 구글에서 이제 애드센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애드센스에서 얼마를 입금을 한다고 나온 금액과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달러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수수료 책정을 감안할 수가 있고요.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출금을 할 때 내가 그 외화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을 할 때 내 외화 통장에는 뭐 $300면 $300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당시의 환율 기준으로 얼마가 출금이 되는지 그게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어플로 들어가서 내 외화 통장에 지금 환율적 대비했을 때 이걸 인출하는 인출 금액이 얼마인지를 거기서 어플에서 저는 국민은행이잖아요. 그럼 국민은행 어플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통장을 가져가서 인출을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 계좌이체 가능하다고 미리 해놓으면은 체크를 해놓으면 그냥 스마트폰으로도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환율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수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부가 나가는데, 대신에 요즘 환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1,100원일 때 인출을 하는 거랑 1,200원일 때 인출을 하는 거랑은 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몇만 원, 몇십만 원을 차이가 나게 인출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환율이 나는 걸로 환율 차액이 발생을 하죠. 그럼 이 발생되는 중간 차액이 무시는 못할 수가 있어요. 매달 찾더라도 이제 그때그때 환율에 따라 가지고 한 번에 찾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그때 적용이 찾는 날짜 기준으로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 솔직히 엄청난 장점이라고 봐요. 수수료를 아무리 저렴하게 하려고 해도요, 그게 한계가 있고,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뭐해서 왜 이거 얼마 뗀다 이렇게 안 알려주고 그냥 수수료 얼마 딱 해서 그냥 딱 빼고 줘요. 그냥 입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그 애매한 부분이 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환율이 떨어지면 좀 출금하기 아까워져요. 갑자기 내가 알고 있던 환율에서, 환율 자체 이 달러이기 때문에 뭐 미국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뭐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갑자기 뭐 900원대 떨어졌다. 그럼 갑자기 또 찾기가 뭔가 내가 되게 많이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찾기 싫어지죠 막. 그러니까 그런 때가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그때그때 다른 거고, 그 전에 미리 찾으면 되니까,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그냥 빨리 찾아버리면 더 떨어지기 전에 다 찾을 수 있으니까 큰 손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찾아야 될 때는 미리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환전 입금을 받는 방법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 들었던, 처음에 얘기 들었던, 이제 미리 그러니까 수수료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환율도 입금 당시 환율로 적용을 한 일반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쓰던 통장에다가 입금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해놓으면 입금이 들어온과 동시에 수수료랑 환전 수수료랑 환율이 그때 당시로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딱 입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공제할 게 이미 그 차액이 아까 외화 통장을 쓸 때처럼 차액이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우선 말이 많아요. 수수료도 뭐 어디서 뭐 0%를 해준다고 인터넷에 뭐 카카오 통장, 카카오페이 통장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한 달을 0%를 해준대요. 처음 한 번 입금 받을 때. 근데 그 한 번이에요. 보니까 계속 해주는 게 아니고. 근데 한 번 받을 때 그것도 금액 제한이 있더라고요. 뭐 한 100만 원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금액 제한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괜히 귀찮게 한 번 더 통장을 바꾸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오히려 있을 것 같고, 전 그래서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뭐 어떤 통장 같은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를 좀 이렇게 우대해주는 통장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저도 제가 직접 상담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찾다 보니까 그런 통장들을 만들었다는 분들도 봤어요. 은행에 따라서 특정 이제 통장 같은 경우에 그 통장으로 입금 받을 때 수수료를 뭐 할인해 준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달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환전을 해서 원화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수료가 많이 할인된다라는 건 솔직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또 외화 통장은 이제 환율에 따라 해주고 수익이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2차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외화 통장을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조금 이 수수료 할인보다는 오히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차피 나가야 되는 수수료 정도는 나가는 거니까 그냥 환전 차익을 노리자, 이게 전 더 낫다고 보고요. 그럼 기준에 따라 또 틀리고 금액대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면, 이게 솔직히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통장에 대해서는 은행에 어쨌든 간에 상담을 자세하게 하세요. 솔직히 저도 제가 잘못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설명을 잘못하는 부분. 근데 제가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상담을 받고 왔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은행에다가 잘 상담을 하시고 통장을 새로 만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외화 통장을 만드실 때는 꼭 상담을 자세하게 받으시고 만드시면서도 결정을 잘 하시고 입금 받는다고 신청을 하실 때조차도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욕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통장이라는 게 자꾸 만들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같은 종류의 통장이라도 만드는 은행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가 있고요. 만드는 시점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종류의 통장이라도 그때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고 만드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한 번 더 물어보시고 꼭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